1. 용접 결합과 리베시움의 장단점 및 주요 용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 용접 결합, 웰딩 조인트. 1. 장점. 접합부 연속성 확보로 강도 및 강성 우수. 리벳 구멍이 없어 단면 결손이 없음. 기밀성 수밀성 확보 용이. 구조 단순화로 중량 감소 및 재료 절감 가능. 2. 단점. 열 영향부 발생으로 잔류 응력 및 변형 우려. 용접 결함 발생 가능. 작업자 숙련도 및 현장 조건에 따른 품질 편차. 해체 및 재사용 곤란. 3. 주요 용도. 교량 및 철골 구조물. 압력 용기. 배관. 탱크. 건설기계 및 차량 구조물. 2. 리베시움. 리비티드 조인트. 1. 장점. 열 영향이 없어 재료 성질 변화 없음. 피로 하중에 비교적 유리. 시공 상태 확인 용이. 부분 교체 가능. 2. 단점. 리벳 구멍으로 인한 단면 감소. 구조 중량 증가. 기밀성 수밀성 확보 곤란. 시공 공정 복잡 및 작업 시간 증가. 3. 주요 용도. 항공기 구조물. 철도 차량. 기존 강교 보수 보강 구조물. 3. 비교 요약. 용접 결합은 강도 기밀성에 유리하나 열 영향과 변형 문제가 있으며 리베시움은 열 영향은 없으나 단면 손실과 중량 증가의 단점이 있다. 구조물의 용도와 하중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접합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02. 건설기계 가치관리. 배류 매니지먼트. 1. 개념. 가치관리. 배류 매니지먼트란 건설기계의 투자비용 대비 효율적 운용과 경제적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관리 기법.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계의 성능 안전 생산성 유지 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 2. 필요성. 건설기계는 고가 자산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며 유지관리 운영 비용이 전체 생애주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 효율적 가치 관리를 통해 투자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안전성 확보,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 3. 가치 관리의 주요 요소. 1. 경제성 관리 생애주기 비용,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분석, 초기 구입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잔존가치 고려 기계별 가동률, 연비, 수리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 장비 선정. 2. 성능 관리. 기계의 출력, 작업 능력, 신뢰성을 유지 향상 정기 점검, 예방 정비, 성능 개선 작업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 3. 안전 관리, 안전장치, 작업자 교육, 정기 검사로 사고 예방 안전성 확보는 가치 향상과 직결. 4. 환경 관리, 배출가스 규제 준수, 연비 개선, 친환경 장비 도입. 환경 친화적 운영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 이미지 제고. 5. 자산 관리, 장비의 가동 시간, 감가상각, 잔존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불필요한 장비는 매각 재배치하여 자산 효율화. 4. 가치관리 방법론. B. 배류 엔저니링, 기법 적용, 기능 분석 대안 검토 비용 대비 효과 평가. CMMS, 컴퓨터라이즈드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활용, 장비 이력 관리, 정비 계획 최적화, 데이터 기반 관리, IoT 센서, 텔레매틱스, 로 실시간 운행 연비 고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5.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비용 절감, 투자 대비 수익 극대화. 기술적 효과, 성능 향상, 고장률 감소. 안전 환경 효과, 사고 예방, 친환경 운영. 경영적 효과, 자산 효율화, 기업 경쟁력 강화. 6. 결론. 건설기계 가치 관리는 단순한 장비 관리가 아니라 투자 비용, 성능, 안전, 환경, 자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 생애주기 관리 전략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경제성, 생산성, 안전성,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관리 기법이다. 03 라이다, 리디에이아어, 센서의 개념. 1. 정의,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의 약자로 레이저 빛을 발사하여 물체에 반사된 시간을 측정해 거리와 위치를 계산하는 센서. 2. 원리, 레이저 펄스를 발사 대상 물체의 반사 수신기에서 반사광 도달 시간, 타임 오브 플라이트, 측정. 이를 통해 세 차원 좌표, 거리 방향 고도를 정밀하게 산출. 3. 특징, 고정밀 3D 공간 인식 가능, 야간 어두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 카메라 대비 거리 측정 정확도가 높음. 이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예시 1. 자율주행 건설기계,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의 라이다를 장착하여 주변 지형 장애물 인식, 자율주행 및 작업 경로 자동 설정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 2. 토공량 산출 및 지형 측량,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현장의 지형 데이터를 3D로 스캔, 토공량 계산, 절 성토 작업 계획 수립에 활용 기존 측량 대비 신속 정밀. 3. 충돌 방지 및 안전 관리, 건설기계 주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근로자 장애물과의 충돌 방지, 협소한 작업장에서 안전 확보. 4. 장비 자동화 및 원격 제어, 라이다 기반으로 작업 대상물, 적재물, 구조물, 을 인식, 원격 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밀 작업 자동화 가능. 3. 결론. 라이다 센서는 정밀 거리 측정과 3D 공간 인식이 가능하여 건설기계 분야에서 자율주행, 지형 측량, 충돌 방지, 자동화 작업 등에 활용된다. 이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이다. 2L풀 엔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의. 두 가지 연료, 주로 디젤과 LNG를 병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연기관. 디젤은 점화용 파일럿 연료로 사용되고, 주 연료는 천연가스,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 이 작동 원리. 디젤 모드, 디젤 연료를 직접 분사하여 압축 착화. 가스 모드, 가스를 주 연료로 공급하고 소량의 디젤을 점화원으로 사용. 운전 조건에 따라 두 모드 간 전환 가능. 3. 장점. 환경성, 삭스, 낙스, CO 배출 저감 이모 환경 규제 대응. 경제성, LNG 등 가스 연료 사용 시 연료비 절감. 운영 유연성, 연료 공급 상황에 따라 디젤/가스 선택 가능. 기술적 가치, 탈탄소화 전환기의 과도기적 대안. 4. 단점 및 고려사항. 초기 투자 비용 및 설비 비용 증가, LNG 저장 공급 시스템 필요. 시스템 복잡성으로 인한 유지보수 난이도 상승. 연료 품질 및 공급 안정성 확보 필요. 5. 적용 분야. 선박 추진 엔진, 발전소, 대형 건설기계, 산업용 엔진 등. 6. 결론. 듀얼 퓨얼 엔진은 기존 디젤 엔진의 안정성과 가스 연료의 친환경성을 결합한 기술로 건설기계 및 산업 분야에서 환경 규제 대응과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 연료 관련 용어 설명. 1.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 정의. 연료가 가열될 때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외부 점화원, 불씨에 의해 순간적으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 특징. 연료의 안전성 판단 기준. 인화점이 낮을수록 취급 위험성이 금. 예시. 가솔린은 인화점이 매우 낮아 취급 시 화재 위험이 크다. 2. 연소점, 파이어 포인트. 정의. 연료가 외부 점화원에 의해 점화된 후 자체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 특징. 인화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 실제 화재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3. 착화점,
이그니션 템프러처. 정의. 외부 점화원 없이 연료가 자체적으로 발화하여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특징. 디젤 기관에서 중요한 개념 압축 착화 원리. 착화점이 낮을수록 연료가 쉽게 발화. 예시. 디젤 연료는 착화점이 낮아 압축에 의해 자연 발화 가능. 4. 유동점. 포어 포인트. 정의. 연료, 특히 윤활유나 중유, 가 냉각될 때 흐름성을 잃지 않고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특징. 저온 환경에서 연료 공급성 및 윤활유 성능 판단 기준. 유동점이 낮을수록 저온 시동성이 우수. 예시. 겨울철 디젤 연료는 유동점이 낮아야 시동성이 확보됨. 결론. 인화점. 외부 불꽃에 의해 순간 점화되는 온도. 연소점. 외부 불꽃 제거 후에도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 착화점. 외부 불꽃 없이 자체 발화하는 온도. 유동점. 연료가 흐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온도. 따라서 내연기관 연료의 특성은 안전성, 인화점 연소점, 발화성, 착화점, 저온 성능, 유동점으로 구분되며 이는 연료 선택 저장 운용 환경 조건에 따라 중요한 설계 및 관리 기준이 된다. 관련 용어 설명. 1. 정압, 스태틱 프레셔. 정의.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또는 유체 내부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하는 압력. 특징. 유체의 위치에 따른 압력, 정수와 포함. 파이프 내부 벽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예시. 수조 속 물이 벽면에 가하는 압력, 유체의 높이에 따른 압력. 2. 동압, 다이내믹 프레셔. 정의. 유체가 운동할 때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성분. 로, 유체 밀도, V, 유속. 특징. 유체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 유속이 클수록 동압이 커짐. 예시. 항공기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의 속도압, 송풍기 토출 속도에 따른 압력. 3. 전압, 토텔 프레셔. 정의. 유체가 가지는 정압과 동압이 합으로 유체의 전체 에너지 상태를 나타냄. PT, 전압, PS, 정압, Q, 동압. 특징. 유체의 전체 압력, 에너지, 개념.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요소. 예시. 피톡관, 퍼토투브으로 측정되는 압력 전압 측정 후 정압을 빼면 동압 계산 가능. 결론. 정압은 유체가 정지 상태에서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 동압은 유체의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전압은 정압과 동압을 합한 전체 압력이다. 따라서 유체역학에서 압력은 정압, 위치 에너지, 동압, 운동 에너지, 전압, 총 에너지로 구분되며 이는 유체의 거동 분석 설계 계측의 필수적인 개념이다. 응력 집중 계수, 응력 집중 완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응력 집중,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정의. 구조물이나 부재의 구멍, 노치, 급격한 단면 변화 등이 존재할 때 그 부위에 국부적으로 응력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 원인. 단면 불연속, 구멍, 홈, 절단부, 급격한 형상 변화, 어깨부, 모서리. 재료의 불균질성, 용접부 결함. 영향. 피로 파괴, 균열 발생의 기점이 됨. 실제 강도 저하 설계 시 안전율 감소. 이 응력 집중 계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KT. 정의. 불연속부에서의 최대 응력과 공칭 응력의 비율, 형상, 치수비, 하중 조건에 따라 달라짐. 피로 설계 시 중요한 인자. 3. 응력 집중 완화 대책. 1. 형상 개선, 급격한 단면 변화 곡률 반경, R. 크게 하여 완만하게 연결, 구멍 주변에 보강판 설치. 2. 재료 및 가공 개선, 고강도 균질 재료 사용, 표면 연마, 슈트 피닝 등으로 잔류 압축 응력 부여. 3.
설계적 대책, 응력 집중 부위의 하중 전달 최소화, 용접부 형상 개선, 결함 제거. 4. 실무 적용 예시, 축의 어깨부의 필렛, 필레이, 곡면 적용, 볼트 구멍 주변의 보강링 설치, 피로 하중 받는 부재는 노치 최소화. 사결론. 응력 집중은 구조물 파손의 주요 원인이며 응력 집중 계수는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형상 개선, 재료 선택, 표면 처리 등을 통해 응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건설기계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8. 유압 펌프의 용접식 펌프 분류, 작동 형태 기준. 1. 기어 펌프, 기어 펌프. 1. 외접 기어형, 익스터널 기어 펌프 2개의 기어 맞물림으로 유체를 이송 구조 단순, 가격 저렴, 내구성 우수. 단점, 맥동 발생, 효율 낮음. 적용, 중저압 시스템, 산업용 기계. 2. 내접 기어형, 인터넬 기어 펌프, 제라터 펌프 내 외접 기어의 맞물림으로 유체 이송. 소형, 저소음, 연속 유량 공급. 적용, 자동차 윤활 시스템, 저압 유압 장치. 2. 베인 펌프, 베인 펌프 원리, 로터에 삽입된 베인이 회전하면서 유체를 흡입 도출. 특징, 저소음, 유량 맥동 저금, 중압용에 적합. 단점, 베인 마모에 따른 성능 저하, 오염에 민감. 적용, 공작기계, 산업용 유압장치. 3. 피스톤 펌프, 피스턴 펌프. 1. 축방향 피스톤 펌프, 엑시엘 피스턴 펌프 피스톤이 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하여 유체 이송. 고압 대유량에 적합, 효율 높음. 적용, 건설기계, 항공기, 대형 플랜트. 2. 방사형 피스톤 펌프, 레이디엘 피스턴 펌프 피스톤이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왕복 운동. 고압 성능 우수, 토크 전달 능력 금. 적용, 고압 유압 시스템, 특수 산업 장비. 4. 스크류 펌프, 스크루 펌프 원리, 나사형 로터 회전으로 유체 이송. 특징, 저소음, 연속 유량, 점성 유체 이송에 적합. 단점, 고압에는 부적합. 적용, 윤활유 공급, 저압 유압 장치. 결론. 유압 펌프의 용접식 펌프는 기어형, 베인형, 피스톤형, 스크류형 등으로 작동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기어 펌프는 단순 저가, 베인 펌프는 저소음 중압, 피스톤 펌프는 고압 고효율, 스크류 펌프는 저압 저소음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압력 유량 소음 내구성 요구 조건에 따라 적절한 펌프를 선택하는 것이 가치 관리와 설계의 핵심이다. 9.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공칭 응력과 진응력의 정의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공칭 응력과 진응력. 1. 공칭 응력, 나머넬 스트레스 정의, 하중을 시험편에 초기 단면적으로 나눈 값. 여기서 P, 인장 하중, A형, 초기 단면적. 특징, 변형 중 단면적 감소를 고려하지 않음. 시험편의 전체 거동을 단순하게 표현 가능. 사용 용도, 재료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응력 정의,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등 공학적 설계 기준의 활용. 설계 시 안전율 적용에 적합. 2. 진응력, 트루 스트레스, 정의, 하중을 순간에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 특징, 변형 중 단면적 감소, 네킹 현상 포함, 를 반영, 재료의 실제 강도와 변형 거동을 더 정확히 표현. 사용 용도, 재료의 소성 변형 해석, 성형 공정 해석의 필수, 유한 요소 해석, 팸 등 정밀 해석의 활용. 재료의 파괴 메커니즘 연구. 3. 비교 및 활용. 4. 결론.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공칭 응력은 설계와 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용적 개념.
지능력은 재료의 실제 변형 거동을 반영하는 정밀 해석용 개념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공칭 응력을 기준으로 강도를 정의하고 연구 및 소성 가공 해석에서는 지능력을 활용한다. 기체 상태 방정식 유도 1. 보일의 법칙. 보일즈로 정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 P과 부피 V의 곱은 일정하다. PV 등호 칸스턴트, T 등호 칸스턴트. 2. 샤를의 법칙. 차얼지즈로 정해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 V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V/T 등호 칸스턴트, P 등호 칸스턴트. 3. 아보가드로의 법칙. 에보거드로즈로 정해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 V는 기체의 몰수 N에 비례한다. V/N 등호 칸스턴트, P, T 등호 칸스턴트. 4. 세 법칙의 종합. 위 세 가지 법칙을 종합하면 기체의 상태는 압력 P, 부피 V, 온도 T, 몰수 N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PVNT 5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IDL 개수로 비례상수를 기체상수 R로 정의하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V 등호 nRT. 여기서 P, 압력 V, 부피 N, 몰수 R, 기체상수 8.314J/몰 K, T, 절대온도 K. 6. 설명 및 활용. 의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거동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기본식으로 실제 기체도 고온 저압 조건에서는 이상 기체의 근접 활용, 내연기관, 터빈, 압축기 등 열역학 해석,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 관계 계산 플랜트 및 에너지 시스템 설계의 기초식. 결론. 보일의 법칙, 압력 부피 관계, 샤를의 법칙, 부피 온도 관계,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 몰수 관계를 종합하면 기체의 상태는 압력 부피 온도 몰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 등호 nRT가 유도된다. 이는 열역학 및 유체역학의 기본 해석식으로서 건설기계 및 플랜트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공사계약 방식 비교. 1. 총액계약 방식 럼프섬 컨트랙트. 특징. 발주자가 설계 물량을 확정한 후 전체 공사비를 총액으로 계약. 계약 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계약 필요. 장점. 발주자 입장에서 예산 관리가 용이. 시공자는 효율적 관리로 비용 절감 시 이익 확보 가능. 단점. 설계 변경이나 물량 변동 시 분쟁 발생 가능. 시공자는 위험 부담이 크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시 손실. 2. 단가 계약 방식 유니트 프라이스 컨트랙트. 특징. 공사 물량은 확정되지 않고 단가만 계약.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최종 공사비 산정. 장점. 물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 단점. 최종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 발주자 예산 관리 어려움. 물량 산정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 3. 턴키 방식 턴키 컨트랙트 EPC 엔저니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특징.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하여 시공자가 수행. 완공 후 발주자는 열쇠 턴키만 받아 바로 운영 가능. 장점. 발주자의 관리 부담 최소화. 시공자가 설계 시공을 통합 관리 공정 단축. 책임 일원화. 단점. 발주자의 설계 시공 과정 개입이 제한됨. 시공자에게 과도한 권한과 책임 집중. 발주자 요구사항 반영 어려움. 초기 계약 금액이 크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약화. 4. 결론.
플랜트 공사에서는 총액 계약 방식은 예산 관리에 유리하지만 시공자 위험이 크고 단가 계약 방식은 유연성이 높으나 발주자 예산 관리가 어렵다. 턴키 방식은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을 일원화하지만 발주자의 요구 반영이 제한되고 초기 계약 금액이 크다. 따라서 공사 규모 발주자의 관리 능력 리스크 분담 구조에 따라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비 속도와 캐비테이션 관계 1. 흡입비 속도 석션 스피시픽 스피드 NSS 정의 펌프가 캐비테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펌프의 흡입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식 NSS 등호 NQ/NPSH 4분의 3 N 펌프 회전수 RPM Q 펌프 유량 M/S NPSH 넷 파저티브 석션 헤드 M 의미 값이 클수록 펌프는 낮은 NPSH에서도 운전 가능 흡입 성능 우수. 그러나 지나치게 큰 값은 캐비테이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이 캐비테이션, 캐버테이션 정의 펌프 흡입부 압력이 유체의 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기포가 발생하고 이후 고압 영역에서 붕괴하면서 충격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 영향, 임펠러 손상, 피팅, 부식, 소음 진동 증가, 효율 저하 심하면 펌프 수명 단축 및 운전 불능. 3. 흡입비 속도와 캐비테이션의 관계. 흡입비 속도는 펌프의 캐비테이션 발생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NSS 값이 적정 범위, 일반적으로 8,000 물결표 사인 12,000 범위를 벗어나면 캐비테이션 위험이 증가. NPSH가 부족하면 캐비테이션 발생 따라서 펌프 선정 시 흡입비 속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NPSH 확보 필요. 요약 관계 흡입비 속도 낮은 NPSH에서도 운전 가능 흡입 성능 향상. 그러나 지나치게 높으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 사결론 흡입비 속도는 펌프의 흡입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펌프 선정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캐비테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흡입비 속도 범위 내에서 펌프를 운전하고 충분한 NPSH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펌프 운전 시 흡입 조건 관리와 캐비테이션 예방은 펌프의 수명과 효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리 요소이다. 13. 디젤 기관의 배출가스 규제인 요로 6D의 배출가스 장치인 SDPF와 MHB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로 6D 디젤 배출가스 규제 대응 기술의 핵심은 SDPF,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플러스 사인 디젤 파워티큘레이트 필터 통합 장치와 MHB,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켈 시스템입니다. SDPF는 질소산화물 낙스, 과 미세입자, PM을 동시에 저감하는 후처리 장치이고 MHB는 48V 전동 시스템을 통해 엔진 부하를 줄여 CO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1. 요로 6D 규제 개혁 요로 6D는 2019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EU의 최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기존 실험실 시험뿐 아니라 실도로 주행, 라이드, 리얼 드라이빙 이미션즈 시험을 포함하여 실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를 엄격히 규제. 주요 규제 대상 낙스, CO, PM, 미세먼지. SDPF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플러스 사인 디젤 파워티큘레이트 필터 정의 SCR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와 DPF 디젤 밀입자 필터 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장치. 작동 원리 SCR 요소수 AdBlue를 분사하여 낙스를 질소 N와 물 HO로 환원. DPF 배출가스 속의 매연 PM을 포집 후 재생 과정에서 연소시켜 제거. 특징 모듈화로 공간 절약, 배출가스 후처리 효율 향상. 요로 6D 기준 충족을 위해 낙스와 PM을 동시에 저감. 장점
배출가스 저감 효과 극대화, 규제 대응 용이. 단점, 요소수 관리 필요, 초기 비용 상승. 3MHB,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켈. 정의,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48V 전동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기술. 구성 요소, 48V 리튬이온 배터리. BISG, 벨트 인테그레이티드 스타어터 제너레이터 발전기 플러스 사인 모터 기능 수행. DC/DC 컨버터, 48V 12V 변환. 작동 원리, 가속 시 모터가 토크를 보조 엔진 부하 감소, 연비 개선. 감속 시 회생 제동으로 에너지 회수 배터리 충전. 엔진 자동 정지 재시동 기능으로 공회전 시 불필요한 연료 소모 감소. 특징, 전기 모터 단독 주행 불가, 엔진 보조 역할만 수행. CO 배출 저감 및 연비 향상에 효과적. 장점, 저비용, 구조 단순, 기존 차량 플랫폼에 쉽게 적용 가능. 단점, 전기차 수준의 배출 저감은 불가능. 효과 제한적. 4 종합 비교. 결론. 요로 6D 규제 대응을 위해 SDPF는 디젤 배출가스 후처리의 핵심 장치, MHB는 엔진 효율 개선을 통한 CO 저감 기술로 활용된다.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 디젤 기관의 환경 규제 충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플랜트 분야 건조기의 건조 방식과 종류. 1. 건조 방식. 드라이잉 메서드. 1. 대류 건조. 컨벡션 드라이잉. 원리. 열풍. 하트에어을 이용하여 물질 표면의 수분을 증발. 특징. 가장 일반적. 단순 구조. 대량 처리 가능. 적용. 식품, 화학, 제약 플랜트 등. 2. 전도 건조. 컨덕션 드라이잉. 원리. 가열된 금속판이나 드럼과의 접촉을 통해 열을 전달하여 수분 증발. 특징. 열 효율 높음. 균일 건조 가능. 적용. 슬러지, 페이스트, 고점성 물질. 3. 복사 건조. 레이디에이션 드라이잉. 원리.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등 복사열을 이용하여 내부까지 직접 가열. 특징. 건조 속도 빠름. 내부 수분 제거에 효과적. 적용. 전자재료, 특수 화학 제품. 4. 동결 건조. 프리즈 드라이잉. 원리. 물질을 저온에서 얼린 후 진공 상태에서 승화시켜 수분 제거. 특징. 열에 민감한 물질의 적합. 품질 유지 우수. 적용. 의약품, 생물학적 시료, 고부가가치 식품. 5. 감압 건조. 베큐um 드라이잉. 원리. 진공 상태에서 끓는 점을 낮추어 저온에서 건조. 특징. 열에 민감한 물질의 적합. 산화 방지. 적용. 제약, 화학, 전자재료. 이 건조기의 종류. 드라이어 타입스. 1. 회전 건조기. 로터리 드라이어. 원통형 드럼을 회전시켜 내부 물질을 교반하며 열풍으로 건조. 대량 처리 가능. 광물 화학 비료 플랜트에 적합. 2. 유동층 건조기. 플루이다이즈드 베드 드라이어. 열풍을 불어넣어 입자를 부유시켜 건조. 건조 속도 빠르고 균일. 제약식품 화학 플랜트에 적합. 3. 스프레이 건조기. 스프레이 드라이어. 액체를 미세한 분무로 분사하여 열풍과 접촉시켜 건조. 미세 분말 생산 가능. 우유 분말 세라믹 화학 제품의 활용. 4. 드럼 건조기. 드럼 드라이어. 회전하는 가열 드럼 표면에 물질을 도포하여 건조. 얇은 필름 상태로 건조. 식품 화학 분야에 사용. 5. 동결 건조기. 프리즈 드라이어. 저온 진공 상태에서 승화 건조. 고부가가치 제품, 의약품 생물학적 시료에 사용. 6. 진공 건조기. 베큐um 드라이어. 진공 상태에서 저온 건조.
열에 민감한 물질, 산화 방지 필요 물질의 적합. 3. 결론. 플랜트 분야에서 건조기는 대류 전도 복사 동결 감압 건조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회전 건조기, 유동층 건조기, 스프레이 건조기, 드럼 건조기, 동결 건조기, 진공 건조기 등이 사용된다. 대량 처리에는 회전 유동층 건조기, 고부가가치 열 민감 제품에는 동결 진공 건조기, 분말 생산에는 스프레이 건조기가 적합하다. 따라서 플랜트 건조기의 선택은 물질 특성, 생산 규모, 품질 요구 조건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 16. 표면 경화법의 원리와 특징, 적용 예시 비교. 1. 침탄법, 카우버라이징. 원리, 저탄소강을 고온, 약 900에서 950도에서 탄소가 많은 분위기, 가스, 액체, 고체, 속의 장시간 유지 표면의 탄소 침투 담금질로 경화. 특징, 표면은 고탄소 강화, 내부는 저탄소 강으로 인성 유지 깊은 경화층 확보 가능. 적용 예시, 기어, 캠축, 베어링 등 내부 인성 플러스 쌓인 표면 경도가 필요한 부품. 2. 질화법, 나이라이딩. 원리, 합금강을 500에서 550도에서 암모니아 분해 분위기 속에 유지, 질소 원자가 표면에 침투하여 질화물 형성. 특징, 낮은 온도에서 처리 변형 적음, 표면 경도 매우 높음, 내마모 내식성 우수, 담금질 불필요. 적용 예시, 내열강 부품, 디젤 엔진 크랭크샤프트, 금형 등 정밀도와 내마모성 요구 부품. 3. 화염 경화법, 플레임 하워드닝. 원리, 산소아세틸렌 화염으로 국부 가열 후 급속 냉각 표면만 담금질 경화. 특징, 국부적 처리 가능, 장비 간단, 경화 깊이는 얕음, 변형 가능성 있음. 적용 예시, 레일, 대형 기계 부품의 국부 경화, 공작 기계 패드 등. 4. 고주파 경화법, 인덕션 하워드닝. 원리, 고주파 유도 전류로 표면을 급속 가열 후 담금질 표면 경화. 특징, 가열 냉각 속도가 매우 빠름 생산성 높음, 경화 깊이 조절 가능, 주파수 출력에 따라. 변형 적음, 자동화 용이. 적용 예시, 기어, 축, 롤러, 스프링 등 대량 생산 부품. 6. 결론. 표면 경화법은 부품의 내마모성 내피로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침탄법은 깊은 경화층, 질화법은 정밀성과 내식성, 화염 경화법은 간단한 국부 처리, 고주파 경화법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각각의 적용 분야가 구분된다. 17. 활관공사, 하트 태핑. 1. 정의. 대쉬 활관공사란 운전 중인 배관이나 저장 탱크를 정지하지 않고 새로운 분기 배관을 연결하거나 밸브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대쉬 배관 내부에 유체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 원리 및 절차. 분기 위치 선정, 분기용 밸브 설치, 하트 테프 머신 장착, 절단 후 절편 제거, 밸브 개방 및 신규 라인 연결. 3. 특징. 대쉬 장점, 배관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시공 가능, 생산성 유지, 비용 절감. 대쉬 단점, 고온 고압 유체 작업 시 안전 위험, 특수 장비와 숙련 기술 필요, 적용 재질 두께 제한. 4. 적용 예시. 대쉬 석유화학 플랜트, 운전 중 배관의 신규 라인 연결, 대쉬 발전소 가스 플랜트, 냉각수, 증기, 가스 배관 분기, 대쉬 상수도 도시가스 배관망, 기존 배관을 정지하지 않고 분기. 5. 결론. 활관공사는 운전 중 배관을 정지하지 않고 분기 라인을 설치하는 특수 공법으로 생산성 유지와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안전 위험이 크므로 정밀한 설계, 특수 장비, 숙련된 기술자가 필수적이다. 인볼루트 지형과 사이클로이드 지형 비교. 1. 인볼루트 지형.
인벌루트 투스. 개념. 기어의 지형을 기초원. 베이스 서켈. 위에서 실을 풀어낸 궤적. 인벌루트 곡선으로 형성한 지형. 특징. 지형 제작이 용이하고 표준화되어 있음. 중심거리 변화가 있어도 일정한 속도비 유지 가능. 지형 간 접촉이 선접촉 하중 분산 효과 우수. 현재 대부분의 동력 전달용 기어의 사용. 단점. 측은부 응력 집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사이클로이드 지형. 사이클로이투스. 개념. 기어의 지형을 원의 굴림 궤적.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형성한 지형. 특징. 접촉이 점접촉 이론적으로 마찰 손실 적음. 측은부 응력 집중이 적어 내구성이 좋음. 중심거리 변화 시 속도비가 일정하지 않아 동력 전달용에는 부적합. 주로 시계, 정밀기구 등 소형 정밀 기어의 사용. 단점. 제작이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움. 중심거리 변화에 민감하여 실용성이 떨어짐. 3. 비교 정리. 4. 결론. 인벌루트 지형은 제작이 쉽고 중심거리 변화에도 일정한 속도비를 유지할 수 있어 현대 기계공학에서 표준 기어 지형으로 사용된다. 사이클로이드 지형은 마찰이 적고 측은부 응력 집중이 적으나 중심거리 변화에 민감하여 정밀기구나 시계 등 특수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19. 유체의 상사법칙과 역학적 상사의 무차원수. 1. 유체의 상사법칙. Law of Similarity in Fluid Mechanics. 유체 기계나 유체 현상을 축소 모형으로 실험할 때 실제와 동일한 거동을 얻기 위해서는 상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사 법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기하학적 상사. Geometric Similarity. 정의. 실제와 모형의 형상, 치수비가 동일해야 함. 조건. 길이비, 각도, 형상비가 동일. 예시. 모형 터빈과 실제 터빈의 날개 형상 비율 동일. 2. 운동학적 상사. 키너메틱 시멀레러티. 정의. 실제와 모형의 유선, 속도 분포가 동일해야 함. 조건. 속도 벡터 방향과 상대적 크기 비율 동일. 예시. 모형 수로와 실제 수로에서 유선 패턴 동일. 3. 동력학적 상사. 다이내믹 시멀레러티. 정의. 실제와 모형의 힘의 비율이 동일해야 함. 조건. 무차원수, 레이놀즈수, 프루드수 등 가동일. 예시. 모형 선박과 실제 선박의 저항 특성 비교. 이 역학적 상사의 무차원수. 동역학적 상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체 거동을 지배하는 무차원수가 동일해야 한다. 주요 무차원수는 다음과 같다. 무차원수 정의 의미 적용 예시. 레넬즈즈 수, 리 등호 로비 엘뮤 관성력 슬래시 점성력 비유동 상태, 측류 난류, 판단. 프루드 수, 에파어 등호 BGL 관성력 슬래시 중력 비선박, 수로, 파도 등 자유수면 유동. 막수, 마 등호 BA 유속 슬래시 음속 비압축성 유동, 항공기, 초음속 유동. 율러수, EU 등호 피로비 이 압력력 슬래시 관성력 비펌프, 압축기 등 압력 특성. 웨버수, 위 등호 로비 EL 시그머 관성력 슬래시 표면 장력 비액적 형성, 분무 현상. 3. 결론. 유체의 상사 법칙은 기하학적, 운동학적, 동역학적 상사로 구분되며 모형 실험에서 실제와 동일한 거동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동역학적 상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리, 에파어, 마, EU, 위 등 무차원수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적용 분야에 따라 중요한 무차원수가 달라진다. 20. 유압용 유량 제어 밸브의 종류와 사용회로. 1. 유량 제어 밸브의 개념. 유압회로에서 액추에이터, 실린더, 모터의 속도 제어를 위해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유량은 압력과 함께 유압 시스템의 기본 제어 요소이며
밸브를 통해 일정하거나 가변적으로 제어 가능. 이 유량 제어 밸브의 종류. 1. 오리피스형, 오러피스 타입. 원리. 유로 단면적을 조절하여 유량을 제어. 특징. 구조 단순. 가격 저렴. 압력 변화에 따라 유량 변동 발생. 사용 회로. 간단한 속도 제어. 저정밀 작업. 2. 니들 밸브형, 니들 밸브 타입. 원리. 바늘 모양의 플러그로 유로 단면적을 정밀하게 조절. 특징. 미세 조정 가능. 정밀 속도 제어에 적합. 사용 회로. 시험 장치. 정밀 기계. 3. 압력 보상형 유량 제어 밸브. 프레셔 컴펀세이티드 플로 컨트롤 밸브. 원리. 오리피스 전후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유량을 안정적으로 제어. 특징. 부하 압력 변화에도 일정 유량 유지. 사용 회로. 일정 속도 유지가 필요한 실린더 구동 회로. 4. 체크 밸브 부착형. 플로 컨트롤 밸브 위스 체크 밸브. 원리. 한 방향은 유량 제어. 반대 방향은 자유 유동. 특징. 왕복동 실린더에서 전진 속도 제어. 후진은 자유 유동. 사용 회로. 실린더 속도 제어 회로. 편도 제어. 3. 사용 회로 예시. 직렬 회로. 시리즈 서키트 유량 제어 밸브를 액추에이터 전단에 설치 속도 직접 제어. 바이패스 회로. 바이패스 서키트 펌프 유량 일부를 탱크로 되돌려 속도 제어. 편도 제어 회로. 원웨이 컨트롤 서키트 체크 밸브 부착형 사용 실린더 전진 속도 제어. 후진은 자유 유동. 압력 보상 회로. 부하 변동이 큰 경우에도 일정 속도 유지. 사결론. 유압용 유량 제어 밸브는 액추에이터 속도 제어의 핵심 요소로 오리피스형 니들 밸브형 압력 보상형 체크 밸브 부착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용 회로에 따라 속도 일정성 정밀성 편도 제어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설계 시 부하 특성과 작업 목적에 맞는 밸브 및 회로 구성이 필수적이다. 21. 수소연소 내연기관 하이드로전 아이스 은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장점이지만 연소 특성과 안전성 문제로 기술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1. 핵심 기술. 연료 공급 및 분사 기술. 수소는 기체 상태로 공급되며 혼합비 제어가 중요. 직접 분사, 디렉트 인젝션, 방식은 역화, 백파이어, 방지와 출력 향상의 유리. 점화 및 연소 제어. 수소는 착화 에너지가 낮고 화염 속도가 빠르므로 점화시기 제어가 핵심. 희박 연소, 린번, 기술을 통해 낙스 저감 가능. 냉각 및 열 관리. 수소 연소 시 고온 발생 냉각 시스템 강화 필요. 안전 기술. 수소 누출 감지 센서, 고압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설계 필수. 배출가스 제어. CO는 거의 배출되지 않지만 고온에서 낙스 발생 가능 이지하어 배기가스 재순환 및 촉매 활용. 이 장점. 환경성. CO 배출이 거의 없고 탄소 기반 연료 대비 친환경적. 기존 인프라 활용. 내연기관 기반 기술을 응용 가능 전환 비용 절감. 출력 특성. 수소의 높은 연소 속도로 빠른 응답성 확보. 연료 다양성. 수소 단독 또는 혼합연료. 수소 플러스 사인 가솔린. 수소 플러스 사인 천연가스. 사용 가능. 3. 단점. 낙스 배출. 고온 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 발생 가능. 연료 저장 문제. 수소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고압 저온 저장 필요. 역화 및 노킹 위험. 수소의 낮은 착화 에너지와 빠른 화염 속도로 제어 어려움. 효율성 한계. 연료 전지 대비 에너지 효율 낮음. 안전성. 수소 누출 시 폭발 위험 고도의 안전 관리 필요. 4. 비교 정리. 구분 장점 단점. 환경성 CO 거의 없음 낙스 발생 가능.
기술성 기존 내연기관 기술 활용 역화 노킹 위험. 경제성 인프라 전환 비용 절감 저장 운송 비용 증가. 성능 빠른 연소 속도로 응답성 우수 연료 전지 대비 효율 낮음. 안전성 친환경 이미지 수소 누출 폭발 위험. 5. 결론. 수소연소 내연기관은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면서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기술이다. 그러나 낙스 배출, 저장 안전 문제, 효율성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연료 전지차와 병행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2. 인장시험 및 연강의 응력 변형률 선도. 1. 인장시험의 개요. 정의. 재료 시험편을 인장시험기에 장착하여 일정 속도로 인장 하중을 가하면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는 시험. 목적. 인장 강도, 항복 강도, 탄성 계수,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 기계적 특성 파악. 설계 및 재료 선택 기준 제공. 시험 과정. 시험편 준비 인장 시험기 장착 하중 가하면서 변형 측정 응력 변형률 선도 작성. 이 연강의 응력 변형률 선도 및 각 지점 특성. 연강, 저탄소강의 응력 변형률 선도는 대표적인 금속 재료의 거동을 보여준다. 1. 탄성 구간 5A. 특성.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혹의 법칙 성립. 지점 A. 비례한도 응력 변형률 선형 관계가 끝나는 점. 2. 탄성한도 및 항복점. A, B, C. 지점 B. 탄성한도 이 지점까지는 하중 제거 시 원래 길이로 완전 회복. 지점 C. 항복점 응력 증가 없이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 상항복점, 어퍼 일드 포인트, 과 하항복점, 로어 일드 포인트, 구분. 연강의 대표적 특징. 3. 가공경화 구간, CD. 특성.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재료가 경화되어 더 큰 응력이 필요. 지점 D. 최대 응력점. 인장 강도 시험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응력. 4. 네킹 구간, D. 특성. 단면적이 국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네킹. 응력은 감소하지만 변형은 계속 증가. 5. 파단점. 2. 특성. 시험편이 최종적으로 파단되는 지점.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 연성 평가 가능. 3. 응력 변형률 선도의 주요 특성치. 탄성 계수, EOA 구간의 기울기. 항복 강도, 시그마 YC 지점 응력. 인장 강도, 시그마 UD 지점 응력. 연신율, 파단 후 길이 증가율. 단면 수축률, 파단 후 단면적 감소율. 4. 결론. 인장 시험은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연강의 응력 변형률 선도는 탄성 구간 항복 가공 경화 네킹 파단의 과정을 통해 재료의 강도와 연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설계 및 재료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23. 주요 크레인 종류와 특성. 1.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특징. 고정식으로 설치. 초고층 건물 및 대형 구조물 건설의 필수. 장점. 넓은 작업 반경, 높은 하중 처리,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 단점. 설치 해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위치 변경 어려움. 적용 예시. 아파트, 오피스 빌딩, 고층 호텔 건설. 2. 모바일 크레인, 모벨 크레인. 특징. 트럭이나 궤도 차량에 장착되어 이동 가능. 장점. 설치 해체가 빠르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 단점. 작업 높이와 반경이 제한적. 적용 예시. 단기 공사, 도로 교량 건설, 중장비 설치. 3. 크롤러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특징. 무한 궤도, 크롤러를 이용해 이동, 대형 중량물 작업의 강점. 장점. 집안 안정성 높음, 대형 구조물 조립에 적합.
단점. 이동 속도 느리고 운송 설치 비용이 금. 적용 예시. 발전소, 플랜트, 대형 교량 건설. 4. 러핑 크레인. 러핑 크레인. 특징. 붐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 가능. 회전 반경이 좁음. 장점. 협소한 도심지 현장에 적합. 인접 건물과 간섭 최소화. 단점. 설치 복잡. 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적용 예시. 도심 고층 건물. 제한된 공간의 건설 현장. 비교 정리. 종류 설치 / 이동성 장점 단점 주요 적용. 타워 크레인 고정식 넓은 반경. 고층 건물 필수 설치 해체 비용 금 초고층 건물. 모바일 크레인 차량 장착. 이동식 신속 설치. 다양한 장소 높이 반경 제한 단기 공사. 교량. 크롤러 크레인 크롤러 이동 안정성. 대형 중량물 이동 느림. 비용 큰 플랜트. 교량. 러핑 크레인 고정식. 붐 각도 조절 협소 공간 적합 설치 복잡. 비용 높음 도심 고층 건물. 결론. 건설 공사에서 크레인은 작업 환경 공사 규모 현장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타워 크레인은 초고층 건물에, 모바일 크레인은 단기 이동 작업에, 크롤러 크레인은 대형 중량물 작업에, 러핑 크레인은 협소한 도심지에 각각 적합하다. 올바른 크레인 선택은 공사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다. 24. 유압 오일 탱크의 구비 요건 및 부속 장치. 1. 유압 오일 탱크의 구비 요건. 유압 장치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오일 탱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용량 확보. 펌프 토출량의 3 물결표 사인 5배 이상 용량을 확보하여 유압유의 냉각 및 순환이 원활해야 함. 냉각 및 열방산. 충분한 표면적을 확보하여 오일의 온도를 적정 범위 40에서 60도로 유지. 침전 및 여과 기능. 오일 내 불순물, 수분, 기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 기포 방지. 유입류와 배출류의 흐름을 분리하여 공기 혼입 최소화. 청소 및 점검 용이성. 내부 청소와 유지 보수가 편리해야 함. 강도 및 밀폐성. 압력 변화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누유 방지. 2. 유압 오일 탱크의 주요 부속 장치. 1. 필터. 필터. 오일 내 이물질 제거 펌프 및 밸브 보호. 흡입 필터, 리턴 필터, 브리더 필터 등 사용. 2. 브리더. 브리더. 외부 공기와 내부 압력 균형 유지. 공기 유입 시 먼지 제거 기능 포함. 3. 레벨 게이지. 레벨 게이지. 오일의 잔량 확인 장치. 투명 게이지 또는 전자식 센서 사용. 4. 온도계. 서마모터. 오일 온도 측정 과열 방지. 5. 드레인 밸브. 드레인 밸브. 오일 교환 및 청소 시 배출 용이. 6. 베플. 베펠 플레이트. 유입류와 배출류를 분리하여 기포 발생 방지 및 침전 효과. 7. 냉각기. 쿨러 및 히터. 히터. 오일 온도 조절 계절 및 부하 조건에 따른 안정적 운전. 3. 결론. 유압 오일 탱크는 단순 저장 용기가 아니라 냉각 여과 기포 제거 압력 균형 등 유압유의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다. 따라서 충분한 용량, 열 관리, 청결 유지가 필수이며 필터 브리더 레벨 게이지 온도계 베풀 등 부속 장치와 함께 설계 운용해야 한다. 25. 용접 비드 끝단 균열. 크랙의 원인과 대책. 1. 발생 원인. 응력 집중. 비드 끝단은 용접 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응력 집중이 발생하기 쉬움. 급냉 및 수축 변형. 용접 후 냉각 과정에서 국부적 수축이 집중되어 균열 발생. 비드 종료 불량. 아크를 갑자기 끊거나 비드 마무리가 불량할 경우 끝단의 결함 집중. 재료 특성. 고탄소강, 합금강 등 균열 감수성이 높은 재료에서 발생 빈도 증가. 잔류 수소 영향.
용접봉이나 모재에 포함된 수소가 확산되어 수소균열 발생. 이 대책. 비드 마무리 개선. 아크를 천천히 끊고 크레이터 부분을 보강 용접하여 응력 집중 완화. 예일 및 후열 처리. 용접 전 예일, 프리히팅, 과후열, 포스트 히팅로 냉각 속도를 완화하여 수소 확산 억제. 적절한 용접봉 사용.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으로 수소균열 방지. 용접 순서 및 방법 개선. 다층 용접 시 균열 발생 부위를 보강. 용접 종료부를 다른 비드와 겹치게 하여 응력 분산. 재료 관리. 모재의 청결 유지. 수분 제거. 적절한 합금강 선택. 잔류 응력 제거. 피닝, 열 처리 등으로 잔류 응력 완화. 3. 결론. 용접 비드 끝단 균열은 응력 집중, 급냉, 수소 영향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비드 마무리 기술, 예일 후열 처리,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응력 완화 처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26. 압실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공법 해지공사. 1. 기계기구 특성. 1. 압실공법, 크러싱 메서드. 유압 압쇄기, 하이드롤릭 크러셔, 펄버라이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압축 절단. 소음 진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철근 절단도 가능. 고층 건물이나 도심지에서 적합. 2. 대형 브레이커 공법, 라우지 브레이커 메서드. 유압 브레이커, 하이드롤릭 브레이커를 장착한 굴삭기를 사용하여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 작업 속도가 빠르고 대형 구조물 해체에 유리. 소음 진동이 크며 주변 환경에 영향이 금. 이 해지공사 전 확인 사항. 구조물의 도면 및 구조 특성 확인. 철근 배치. 하중 전달 경로. 주변 시설물 및 인접 건물 보호 대책 수립. 작업 구역 설정 및 통제. 안전 펜스. 출입 통제. 기계 장비 점검. 유압 장치. 브레이커. 압쇄기 상태 확인. 환경 영향 평가.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예상치 검토. 작업 순서 계획. 상부 하부, 외부 내부 순으로 안전한 해체 순서 수립. 3. 해지공사 시 안전 시공 방법. 작업 구역 안전 관리. 낙하물 방지망. 안전 펜스 설치. 장비 운용 안전. 장비 전도 방지. 작업 반경 내 인원 접근 금지. 해체 순서 준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해체. 작업자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귀마개 등. 비상 대응 체계. 화재, 붕괴, 장비 고장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4. 해체 작업에 따른 공해 발생 방지 대책. 소음 진동 저감. 압실공법 활용 시 소음 진동 최소화. 브레이커 사용 시 작업 시간 제한. 방음벽 설치. 분진 억제. 살수 장치 설치. 해체 시 지속적 물 분사. 분진 포집 장치 및 집진기 사용. 비산물 방지. 낙하물 방지망. 방진막 설치. 폐기물 처리. 철근 콘크리트 분리. 재활용 가능 자재 선별. 운반 시 밀폐 차량 사용. 5. 결론. 압실공법은 저소음 저진동으로 도심지에 적합하며,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작업 속도가 빠르고 대형 구조물 해체에 유리하다. 그러나 두 공법 모두 사전 구조 검토, 안전 관리, 환경 대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을 확보할 수 있다. 27. 용접 변형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1. 변형 발생 원인. 열 입력 불균형. 용접 시 국부적으로 높은 열이 집중되어 모재가 가열 팽창 후 급속 냉각 수축 변형 발생. 비대칭 용접. 좌우, 상하 균형 없는 용접으로 인한 불균형 응력 발생. 구속 조건.
구조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용접 시 열팽창 수축이 자유롭지 못해 변형 집중, 다층 다패스 용접, 반복적인 열 입력으로 누적 변형 발생. 재료 특성, 고탄소강, 두께가 큰 강제 등은 열영향에 따른 변형이 크다. 잔류응력, 용접 후 냉각 과정에서 불균일한 수축으로 잔류응력이 구조물에 남아 변형 유발. 이 방지 대책. 용접 방법 개선, 대칭 용접, 역순 용접, 백스테프 웰딩, 다층 용접 시 균형 유지, 열 입력 제어, 저열 입력 용접법, 소, 미그, 티그 등 적절 선택, 용접 속도 조절, 예일 및 후열 처리, 용접 전 예일로 급격한 온도차 완화, 후열로 잔류응력 제거, 구속 조건 완화, 용접부 주변에 적절한 여유를 두어 열팽창 수축이 자유롭게 되도록 설계. 피닝 및 열 처리, 용접 직후 망치질로 응력 분산, 후열 처리로 잔류응력 제거, 지그 및 고정구 사용,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구 활용, 용접 순서 계획, 사전 설계 고려, 변형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강제 설치, 용접부 위치 최적화. 3. 결론. 용접 변형은 열 입력에 따른 국부적 팽창 수축과 잔류응력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대칭 용접, 열 입력 제어, 예일 후열 처리, 응력 완화 기법 등을 통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물의 정밀도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28. 공압 모터, 누메틱 모터는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회전 또는 직선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전기 모터 대비 안전성이 높고 경량이지만 효율과 제어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인형, 피스톤형, 기어형, 터빈형 등이 있습니다. 1. 공압 모터의 주요 종류와 특징. 1. 배인형, 배인 타입. 특징. 로터에 삽입된 배인이 압축 공기에 의해 밀려 회전. 장점. 구조 단순, 가격 저렴, 경량, 고속 회전 가능. 단점. 토크가 낮고, 마모가 빠름 정기적 유지보수 필요. 적용. 핸드툴, 드릴, 연마기 등 소형 공구. 2. 피스톤형, 피스턴 타입. 특징. 압축 공기가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크랭크를 통해 회전. 장점. 고토크, 저속에서도 안정적 출력. 단점. 구조 복잡, 가격 높음, 크기 중량 증가. 적용. 대형 장비, 산업용 구동장치. 3. 기어형, 기어 타입. 특징. 압축 공기가 기어를 회전시켜 동력 전달. 장점. 내구성 우수, 중속 중토크에 적합. 단점. 소음 발생, 정밀 제어 어려움. 적용. 산업용 자동화 장치, 중간 출력 장비. 4. 터빈형, 터바인 타입. 특징. 압축 공기가 터빈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동력 발생. 장점. 초고속 회전 가능, 마찰 적음 긴 수명. 단점. 토크가 매우 낮음, 부하 변동에 취약. 적용. 치과용 드릴, 초정밀 가공 장치. 2장 단점 종합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주요 활용. 배인형 구조 단순, 저렴, 고속 회전 토크 낮음, 마모 빠름 소형 공구. 피스톤형 고토크, 저속 안정 구조 복잡, 무겁고 비쌈 대형 장비. 기어형 내구성 우수, 중간 출력 소음, 제어 어려움 자동화 장치. 터빈형 초고속, 긴 수명 토크 낮음, 부하 취약치과 정밀 가공. 3. 결론. 공압 모터는 폭발 위험 지역, 경량 휴대성 요구 작업에서 전기 모터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효율 저하, 소음, 제어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배인형 피스톤형 기어형 터빈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29 원추형 클러치, 콘 클러치의 산출식. 1. 기본 개념. 원추형 클러치는 원추면 접촉에 의한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접촉면에 작용하는 축방향 압력, W, 과 마찰계수, μ, 원추각, L퍼에 의해 전달 토크가 결정된다. 평균지름, dn, 과 접촉폭, b,을 고려하여 실제 접촉 면적과 압력을 산출한다. 이 전달 토크, 토억, 산출식. 1. 접촉면 압력. 총 축방향 하중, W, 접촉 면적, A 등호 파이 dnp. 평균 압력, P 등호 W 슬래시 A 등호 W 슬래시 파이 dnb. 2. 마찰력. 원추면에서의 마찰력, F 등호 PA 뮤 등호 W 뮤. 단, 원추각 L퍼에 의해 실제 축방향 하중과 마찰력 관계가 변하므로 F 등호 W 뮤의 CC L퍼. 3. 전달 토크. 평균 반경, R 등호 DNE 따라서 전달 토크, T 등호 FR 등호 W 뮤의 CC L퍼 DN 슬래시 E. 3. 전달 마력, 호어스 파워, HP, 산출식. 회전 속도, N, RPM, 각속도, 오메이거 등호 2 파이 N 슬래시 60. 전달 동력 메롱 등호 T 오메이거. 마력 환산, HP 등호 T 2 파이 N 슬래시 60 75. 1 HP 등호 75kg M 슬래시 S 기준. 4. 최종 정리. 전달 토크, T, T 등호 W 뮤 DN 슬래시 2 코사인 L퍼. 전달 마력, HP, HP 등호 2 파이 NT 슬래시 4500. 5. 결론. 원추형 클러치의 전달 능력은 축방향 하중, W, 마찰계수, μ, 원추각, L퍼, 평균지름, dn에 의해 결정된다. 원추각이 작을수록, 마찰계수가 클수록, 평균지름이 클수록 더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시 마찰재 선택, 원추각 최적화, 접촉면 폭 확보가 핵심이다. 30. 송풍기 관련 주요 현상 및 제어 방법. 1. 서증. 정해.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전후 방향의 압력 진동 현상으로 유량이 불안정하게 왕복하는 상태. 원인. 송풍기의 운전점이 불안정 영역, 특성 곡선의 급경사 부분에 위치할 때 발생. 과도한 압력 상승 요구, 배관계 저항 증가. 특징.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 큰 진동과 소음 발생. 장비 손상 및 효율 저하 위험. 대책. 운전점을 안정 영역으로 유지. 바이패스 밸브 설치, 제어 시스템으로 유량 안정화. 2. 선회 실속, 로테이팅 스톨. 정해. 송풍기 날개 일부에서 유동 박리, 플로 세퍼레이션가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정체된 유동이 날개를 따라 회전하는 현상. 원인. 날개 각도 과대, 유량 부족, 부적절한 운전 조건. 특징. 날개 일부의 국부적인 와류 발생. 전체 유량은 유지되지만 효율 저하, 진동 소음 증가. 심화되면 서증으로 발전할 수 있음. 대책. 날개 형상 최적화, 운전 조건 관리. 가이드 베인 설치, 유량 제어 장치 활용. 3. 풍량 조절 방법. 송풍기의 풍량은 운전 조건과 제어 장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댐퍼 제어, 댐퍼 컨트롤 흡입 측 또는 토출 측의 댐퍼 설치 유량 조절. 단순하지만 에너지 손실이 금. 회전수 제어, 스피드 컨트롤 모터 회전수를 인버터, BFD로 제어 유량 압력 직접 제어. 효율적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 금. 바이패스 제어, 바이패스 컨트롤 일부 유량을 우회시켜 풍량 조절. 장비 보호용으로 활용. 가이드 베인 제어,
가이드 베인 컨트롤 송풍기 입구에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여 유입 유동 방향 제어. 효율적이며 대형 송풍기에 많이 사용. 결론. 서징은 송풍기 전체의 압력 유량 진동 현상. 선회 실속은 날개 일부에서 발생하는 국부적 유동 박리 현상이다. 풍량 조절은 댐퍼, 회전수 제어, 바이패스, 가이드 베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며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31 플랜트 분야 전 생애주기 단계별 빔 활용 방안. 1. 기획 설계 단계. 1. 개념 설계 및 타당성 검토. 3D 모델을 통한 배관, 구조, 장비 배치 시뮬레이션.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산정 및 경제성 분석. 2. 설계 검토 및 충돌 검토. 클래시 디텍션 배관 전기 구조물 간 간섭 자동 검출. 설계 오류 최소화, 재작업 비용 절감. 3. 시각화 및 협업, 이해관계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 의사소통 원활. 3D 모델 기반으로 설계 변경 용이. 2. 시공 단계. 1. 공정관리, 4D 빔 모델과 공정표 연계 시공 순서 및 일정 시뮬레이션. 자원 배분 최적화, 공정 지연 예방. 2. 원가 관리, 5D 빔 자재 수량 자동 산출, 비용 추적, 예산 관리 및 발주 효율화. 3. 시공 품질 관리, 현장 시공과 빔 모델 비교 오차 검증, 안전 시뮬레이션, 작업 동선 검토. 3. 운영 유지 관리 단계. 1. 자산 관리, 빔 모델을 기반으로 설비 위치, 사양, 유지 보수 이력 관리. 디지털 트윈, 디지털 틴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2. 예방 정비 및 유지 보수, 센서 데이터와 빔 연계 고장 예측 및 예방 정비. 유지 보수 작업 시 3D 모델 참조로 효율적 작업. 3. 시설 확장 및 개보수, 기존 빔 데이터 활용 증설 개보수 설계 용이. 운영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모델에 반영하여 지속적 업데이트. 4. 폐기 재활용 단계. 1. 해체 계획 수립, 빔 모델을 활용하여 해체 순서, 안전성 검토, 위험 요소 시뮬레이션으로 안전 확보. 2. 재활용 자원 관리, 자재별 정보, 재질, 수량, 추출 재활용 계획 수립, 환경 영향 최소화. 5. 결론. 플랜트 분야에서 빔은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폐기 재활용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활용되며 설계 오류 감소, 공정 및 비용 최적화, 운영 효율성 향상, 안전성 확보와 환경 친화적 해체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빔은 플랜트 산업의 디지털 전환 핵심 도구로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정보 통합 협업 지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32 지게차 종류 분류. 1. 동력원에 따른 분류. 내연기관식 지게차, 디젤, LPG, 가솔린 엔진 사용. 장점. 출력이 크고 옥외 작업에 적합. 단점. 배기가스 발생, 실내 사용 제한. 전동식 지게차, 배터리와 전동 모터 사용. 장점. 소음 배기가스 없음, 실내 적합. 단점. 충전 시간 필요, 장시간 연속 작업 제한. 2. 타이어에 따른 분류. 쿠션 타이어형, 고무 타이어, 실내 평탄한 바닥에 적합. 에어 타이어형, 공기 주입식 거친 노면, 옥외 작업에 적합. 폴리우레탄 타이어형, 전동 지게차에 주로 사용, 마모 저항성 우수. 3. 작업 용도에 따른 분류. 표준형 지게차, 일반 화물 운반. 리치형 지게차, 리치 트럭 협소한 공간, 고상 적재. 사이드로더형, 긴 자대, 파이프, 목재, 운반. 로우더형, 로더 타입 중량물 적재 운반. 스태커형,
스테커 경량 화물, 소규모 창고용. 4. 구조에 따른 분류. 좌식 지게차.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 장시간 작업 적합. 입식 지게차. 운전자가 서서 조작. 좁은 공간에 적합. 핸드 팔레트 트럭. 핸드 펠리트 트럭 인력 보조. 소형 경량물 운반. 전동 팔레트 트럭. 일렉트릭 펠리트 트럭 전동 구동. 소규모 물류 창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게차 안전장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4가지. 가. 헤드가드. 오버헤드 가어드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 나. 전조등 및 후미등. 어두운 장소나 야간 작업 시 시야 확보 및 주변 작업자에게 위치 알림. 다. 경적. 호언 작업 중 주변 사람에게 접근을 알리는 경고 장치. 라. 후방 표시 등 및 후방 경보기. 백업 얼라움 후진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충돌 사고 예방. 추가적으로 안전벨트, 주차 브레이크, 속도 제한 장치 등도 규정에 포함되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기술함. 결론. 지게차는 동력원 타이어 작업 용도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경적, 후방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